안녕하세요. 더가능연구소의 정현미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정부는 보편정책으로, 지방정부는 맞춤정책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선에서 청년정책 사례를 살펴보아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형성기 단계에는 이미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정책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지만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청년정책 제도의 속도가 빨라졌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디지털화 등 사회변화 속도도 매우 빨라졌죠. 이런 외적 조건들 때문에 정책 수요도 다양해졌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정책을 검증하고 만들어서 반응성 높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나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상상력을 높이고 정책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청년정책의 사례와 최근 청년정책의 경향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특징은 지방정부도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지방정부도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정부는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법률적 근거에 맞춰 좀 더 속도를 내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교하자면 지방정부 정책이 좀 더 자주 바뀐다고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장단이 다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변동성이 적고 큰 기조의 변화 없이 안정적 정책을 운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A가 B가 될 수는 있지만 A가 제로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사회 변화에 따른 반응성이 높은 정책을 운영하는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반응성 측면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가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시행하고 나서는 지방정부들이 현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역시 일자리 정책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작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실직 청년 대상 실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250명의 수원 청년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을 대상으로 일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수원이나 부산 진구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모두 현장 상황에 반응하여 발빠르게 대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특징인데요. 광역지방정부는 청년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온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초 단위는 지역 차이에 따라서 청년 당사자 참여를 조직하고 규모화하기 쉽지 않죠. 반대로 중앙정부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역은 적정한 규모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 정책 설계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참여로 만들어진 여러 광역 지방정부 사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청년행복박스가 있습니다. 부산 청년행복박스는 한 청년이 청년 참여기구를 통해서 부산시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만 18세가 된 부산 청년이나 부산으로 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웰컴박스 개념의 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부산 청년 누구나 신청하고 추첨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만든 상품을 담기도 하고 부산시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자료도 함께 보내서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요. 이 정책을 소개한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행복박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부산시 청년마음건강사업까지 확장된 사례입니다. 신규 정책을 런칭하려면 여러 근거가 필요하죠. 부산의 행복박스처럼 기존 정책 시행 과정에 조사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산의 청년마음건강사업처럼 최근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마음건강 또는 주거 관련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기존의 청년정책 영역에서는 다뤄지기 어려운 분야였는데 청년 당사자의 지속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행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상담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전주의 청년 쉼표 프로젝트나 대구형 청년수당처럼 현금성 지원 사업과 마음건강 사업이 연동이 되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도 월세 지원이나 이자 지원과 같은 주거비 정책과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등 주거 공급 정책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부산의 월세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와 전북 완주군에서 하는 청년 쉐어하우스나 전북 장수군의 주거비 지원 등 많은 지역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일부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정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살펴보겠는데요. 기초지방정부는 누가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비 매칭 사업의 비율이 높고 중앙정부와 강역은 보편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기초 단위는 대상 맞춤형 정책의 비율이 좀 더 많은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통장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 대상이 근로청년이고요. 일정 기간 청년이 저축을 하면 지자체나 기업에서 일부 매칭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 전라남도와 같은 광역 지방정부들은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서 동일한 성격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경상남도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함안군으로 전입한 청년이나 관내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통장 지원 사업을 했고요.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45세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통장 지원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성격의 사업이더라도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이처럼 지역 상황에 맞게 대상을 특화하여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경영성과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초지방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입니다. 청년정책도 청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경향성 중 하나입니다. 장학금 지급, 정착지원금 지원, 창업지원, 지역사례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사례로 들었던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 기초 단위에서는 정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이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크게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 공급 지원 정책, 농촌살이 지원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주거비 지원으로는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시작해서 올해는 서천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 후 창업한 청년에게는 창업자금과 주택 융자 지원을 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1차 정책 목표로 두느냐,
인구 문제 해결을 1차 정책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청년 주거 정책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년 정책 사례를 살펴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대상 맞춤형 정책 중에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는 청년 농업인 대상 정책입니다. 많은 기초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당 육성 정책입니다. 시기와 지원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근 변화하고 있는 농업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상남도 거제시가 작년에 했었던 아열대 작물 영농실습 사업이나 전라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대상과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이론교육과 실습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청년, 이게 즉 재이턴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 겪는 공통된 어려움으로 첫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문화 심리적 장벽을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은 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 지역에 생기고 있는 청년센터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례로는 서울의 각 자치구마다 생기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상담 오랑 사업과 전북 청년허브센터의 원스톱 상시 상담 창구 등이 있습니다. 센터로 필요한 정보를 상담받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복합적인 정책 욕구를 가진 청년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 매니저가 정책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청년의 지역사회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시도가 있는데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작년에 외부 청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같이 살아보는 공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도 청년 촌라이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촌라이프 프로젝트는 IT나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또는 그 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프로젝트도 하면서 살아보는 사업을 시행한 사례인데요. 특정 분야 청년의 일과 지역살이를 엮어서 사업화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사례는 문화예술 분야와 교통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 분야는 인프라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온 정책 분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청년들은 직접 문화 생산자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즐길거리에 목말라 하고 있죠. 온택트 프로그램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작년에 시행했었던 문화 스포츠 활동비 지원 사업은 예산상의 한계로 보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문화 분야의 청년 정책 지원 정책의 사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 사례는 청년 정책은 아니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초 단위로 갈수록 청년들의 수요는 많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것이 교통 정책인데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교통정책에서 청년이 정책적 우선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라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교통 소외 지역이나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500원, 100원 요금의 공공형 택시를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보은군, 전남 곡성군, 보성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통학택시를 운영했고요. 전북 남원이나 완주군, 진안군 등에서도 중고등학생 대상의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다른 정책 대상을 타겟으로 한 정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보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 포인트제와 연동해서 공유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보는 등의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청년도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책이 나와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정책 사례를 볼 때 다음에 몇 가지를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정책의 경우는 사실 정책을 제안하거나 설계하는 경우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정책이 정말 우수한 사례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요한 모니터링과 점검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타 지역에는 있는 정책의 경우는 벤치마킹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책 대상이 청년은 아니지만 확장해 보면 좋을 만한 정책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교통정책과 같습니다.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이 제안되기도 하고 입안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정책을 소개하지 못해 굉장히 아쉽지만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도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